피부과에서 주베룩 볼륨 시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눈이 좀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병원에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거 마취 때문인 거니까 두면 괜찮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집에 돌아갔는데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필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재료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베룩 많이 했던 건데, 아니 그렇게 생각했던 주베룩이 왜 실명사고 났던 거지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초기 대처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심장 어택이 왔을 때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은 후유증 없이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실명도 골든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주베룩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맞아요.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됐어요. 이 주베룩을 받고서는 실명을 했다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상당히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 진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된 건지 피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전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이 분이 한국에 놀러 오셨다가 피부과에서 주베룩 볼륨 시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눈 주위에 이제 시술을 받으셨는데,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눈이 좀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병원에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거 마취 때문인 거니까 두면 괜찮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집에 돌아갔는데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왼쪽 눈에 실명이 왔고,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망막 동맥 분지 폐쇄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 나는 주베룩이 안전하다고 해서 받았는데 실명까지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글이 이슈가 된 거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고, 우리는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일어나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 좀 해볼까 해요. 대체 실명이 왜 된 건지. 보통 실명이 일어나는 거는 이 안구에 들어가는 혈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혈류는 혈관에 피가 흐르면서 혈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혈관은 이제 피가 흐르는 길인 건데, 이 길은 눈 주변에 전체적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안동맥이라고 하는 게 이만한 미간에 시술할 때 하는 요 부위에 이제 있거든요. 어떤 여러 이유에 의해서 안동맥에 주베룩이 주사가 되면 길을 타고 들어가서 망막 중심동맥을 막을 수 있고, 그 망막 중심동맥이 막혀버리면 안구는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게 되죠. 치아결손이 오거나 실명이 되거나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혈관에 주사를 하는 건가요? 보통은 혈관에 피해서 주사를 하게 돼 있죠. 의사들이 시술을 할 때 제일 조심하는 게 혈관 내 주사예요. 혈관 내 주사할 때 주사 바늘을 쓰게 되면 혈관을 그냥 뚫고 들어가게 되니까 혈관 내 주사가 상당히 빈도가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캐뉼라라는 걸 쓰게 된 거거든요. 캐뉼라라는 게 결국엔 끝이 둥근 뭉툭한 바늘이기 때문에 실수로 혈관을 찌르게 되더라도 이걸 뚫고 못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캐뉼라를 쓰게 되면서부터 혈관 내 주사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됐는데, 사실 이번 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캐뉼라를 썼는지 뭐 주사를 썼는지에 대한 건 알려진 게 없고, 뭔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시술이 됐기 때문에 혈관 내 주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주베룩이 종류가 있잖아요. 주베룩이 두 가지가 있죠. 아무것도 안 써있는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 그래서 보통은 이제 흔히들 파란 병, 검은 병 이렇게 하는데, 이제 파란 병은 일반 스킨 부스터로 쓰는 주베룩, 그래서 피부를 좀 결을 좋게 하고 잔주름 개선할 때 쓰는 주베룩이고,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주베룩 볼륨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 둘의 차이가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주베룩은 스킨 부스터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볼륨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서 조금 더 입자가 작아요. 그리고 주베룩 볼륨은 볼륨아이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입자가 크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하나하나의 입자는 혈관을 막을 정도 충분히 크지 않거든요.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30 마이크로미터고요.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8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제일 가는 중요한 동맥의 직경도 130 마이크로미터는 최소 되기 때문에 사실 제일 큰 주베룩 볼륨 입자보다도 넓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로는 사실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실명사고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면 필러 얘기를 많이 하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필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재료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베룩 많이 했던 건데, 아니 그렇게 생각했던 주베룩이 왜 실명사고 났던 거지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필러는 아무래도 입자 크기가 크단 말이에요. 뭉쳐지게 해서 볼륨을 만드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PLA라고 하는 주베룩의 메인 성분을 가루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히알루론산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약간 미숫가루 같은, 미숫가루 우리 타서 두면 가만 두면 밑에 이렇게 가루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뭉치지는 않지만 물에 완벽히 녹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뭉치게 돼요. 그래서 주베룩도 뭉쳐가지고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의 주베룩도 있기는 하죠. 정확한 지금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떤 원인 때문에 실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실명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혈관 내로 주베록이 주사가 된 거죠. 주베록이 혈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길을 막을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베록을 주사했을 때 수화가 제대로 됐다면 괜찮았을 텐데 수화가 제대로 덜 됐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뭉쳐 있었을 거고. 수화가 뭐예요? 수화는 주베록 자체가 물에 녹지 않는 가루 타입이기 때문에 주사액에다가 같이 풀어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고루고루 섞이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화라고 하거든요. 그 수화가 잘 안 돼서 덩어리진 이 주베록 덩이가 설령 주사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량만 주사를 했다면 혈관 내로 주사된 주베록이 뒤쪽에 있는 망막 동맥까지 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주사할 때 너무 많은 양을 세게 주사를 했기 때문에 그 동맥의 압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사를 동맥에 이제 하게 된 거, 그리고 덩어리진 이 주베록이 들어가게 된 거. 근데 너무 과용량을 센 압력으로 주사를 하게 된 거가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동맥을 막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이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초기 대처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심장 어택이 왔을 때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은 후유증 없이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실명도 골든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시간 이내에 우리가 이거를 적절히 조치를 했다면은 이분이 실명에 이르기까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친 거죠. 1시간 동안 이분이 이제 병원에 계속 나 이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냥 괜찮습니다, 일시적이니까 괜찮아요, 이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아니라 그때 대처만 잘했어도 사실은 충분히 좋아질 여지는 있었죠. 누구의 잘못인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병원이 잘못한 건가, 아니면 이게 사람마다 뭐 이럴 수 있는 일인가. 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주베록은 뭐 특별하게 더 혈관 내 사고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재료는 아니에요. FDA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인체 내에 주입하는 물질로서 안전성이 있다라고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주베록이 특별히 문제가 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시술 과정에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혈관 내 사고라는 게 아무리 주의를 해도 생길 수 있는 확률적인 문제가 있기는 해요. 혈관이라는 게 대략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를 좀 조심하세요 하는 가이드가 있고, 의사들이 그걸 감안해서 시술을 하지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좀 더 얕게 혈관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술하신 의사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빈도가 제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건지는 알 수 없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시술상의 그 다음에 후처치에서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봐요. 기존에 주베록 받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명의 위험이 없나요? 그러실 수 있죠. 이거 걱정하실 수 있어요. 나 주베록 받았는데 실명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실명사고는 시술을 하고 나서 2시간, 3시간 이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느껴지시거든요. 아예 꽉 막힌 경우는 보통 그렇게 1-2시간 내로 증상이 나타나고, 좀 부분 폐쇄인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까지도 늦게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시술한 지 일주일이 충분히 지났다, 근데 통증이라든지 시야가 좀 흐려 보인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으시면 기존에 시술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안심하셔도 돼요. 받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첫 번째 증상은 통증이 있을 거예요. 주베록 시술을 받았는데 뭔가 눈 주변이 좀 아프다, 눈이 아프다, 이런 통증이 있으면 일단 1차적으로 의심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단 시야에 이상이 생겨요. 초점이 좀 안 맞아 보인다든지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일부분이 검게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일단 시술받은 병원에 알리셔야죠. 만약에 병원에 연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잘 안 될 경우에, 그러면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가셨는데 아니면 다행인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지체했다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시술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 라는 걸 바로 알리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죠. 혈관 내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병원에서 처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을 압박했다가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 눈으로 가는 망막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역으로 이제 이거를 풀어주는 방법인 거예요. 변기 같은 게 막히면 뚫어뻥 같은 걸로 눌러준 다음에 빼주고 눌러주고 빼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망막동맥이 막히면 압박을 줘서 거기에 역으로 이제 힘을 가해줘서 그걸 좀 뚫어주는, 힘을 가해주는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찌그러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 1-2mm 정도 5에서 10초 정도 압박해줬다가 풀어주고, 다시 안구가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눌렀다가 다시 풀어주고, 요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하게 되는 조치는 어떤 게 있냐면요, 보통 혈관을 막아서 생긴 거니까 이 혈관을 조금 더 넓혀주는 약이 있어요. 혈관 확장제
게 있거든요. 이 망막동맥이 좀 더 확장되면서 막힌 게 좀 뚫려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고압 산소 챔버 같은 데 들어가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그런 것들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적게 되면 이제 신경 손상이 오게 되는데, 그런 신경 손상을 조금이나마 지연해주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의 효과거든요. 그러면서 히알라제 같은 이제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주사를 같이 하게 되면, 주베록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많진 않지만 지금 워낙 혈류가 좁아져 있는 상태이니까 혈관을 좀 더 넓혀주고 혈류가 좀 더 잘 원활하게 하는 치료가 돼서 그런 것들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베록이 혈관 내로 주사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혈관 내로 주사되지 않게 하는 주사를 써야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뉼라를 사용해서 주사를 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베록 볼륨 저 시술 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이 캐뉼라로 시술하시나요? 아니면 주사로 시술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그걸 거짓말하진 않거든요. 저희 병원은 캐뉼라로 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저희는 주사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서 캐뉼라로 하는 병원에 가시는 게 무조건 좋죠. 그 다음으로는 애초에 위험한 부위는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위험한 부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보통 혈관 사고가 나는 부위는 요 팔자주름, 그 다음에 이제 미간, 애교, 눈으로 간 혈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화인데요. 시술할 때 수화를 충분히 하는지도 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수화는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희는 최소 4시간 정도는 합니다. 아니면 뭐 24시간 정도 합니다. 갔을 때 바로 믹스를 해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병원들은 피하시는 게 무조건 좋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을 수도 혹시 있잖아요. 물론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병원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은 어쨌든 주베록 시술이 많은 병원들은 애시당초 미리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면 바로바로 못 쓰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화를 할 거고 아무래도 충분한 시간이 수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은 원장님이 하시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죠. 주사 시술을 좀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많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주사하면서 해부학적 구조를 무시하고 시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은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공부하고 임상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후기가 많거나 시술 케이스가 많은 병원들을 선정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지금까지 주베록 실명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주베록을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술 받으셨는데 혹시나 나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려서 시술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제가 댓글 다 달아드릴 테니까요.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베록 볼륨은 필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콜라겐 주사예요. 필러가 외부에서 주입하는 물질이라서 좀 꺼려지셨다거나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좀 더 내 몸에 친화적인 거, 안전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시술인데, 보통은 뭐 팔자주름이 좀 꺼져 있다든지 볼이 좀 꺼져 있다든지 이마가 좀 볼륨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채우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죠. 보통은 이제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하시게 되거든요. 필러처럼 막 즉각적으로 빵 하면서 볼륨이 올라오는 효과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볼륨이 차오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러보다도 주베록을 좀 더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하죠.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주베록은 아까 입자가 작다고 했잖아요. 입자가 작으면 좀 더 고루 퍼지고 조금 더 피부 위층에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 결 자체가 좋아지고 잔주름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전체적인 피부 톤이 조금 화사해진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죠.